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가가치세 실무이론 두 번째 단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셨죠. 재화의 공급, 용료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사실 조금 많은 내용을 살펴보셨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조금 챙겨서 학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 시간 저희가 간주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죠. 살짝 구경만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학습하실 내용이 바로 이 간주 공급이고요. 실질적인 과세 대상 거래만큼이나 간주 공급도 중요하다.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자격증 시험에도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학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공급의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힘내서 파이팅 하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준비되셨다면 시작합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이 무엇이냐, 간주 공급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지난 시간 과세 거래 얘기하면서 부가세 발생하는 것도 살펴봤고요. 과세 되지 않는 예외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간주 공급은 재화나 용역을 매매, 가공, 교환 등 실질적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로 인도, 양도하는 것을 실질 공급이라고 할 때 이 실질 공급과 달리 간주 공급은 공급이 아니다. 공급이 아닌데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한 것으로 뭐 하겠다? 보겠다.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시가의 10%로 과세하겠다. 그걸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재화의 공급에는 실질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 있다라는 거죠. 실질 공급은 정상적인 매출이 이루어지지만 간주 공급은 그것이 아니다. 어떻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간주 공급은 첫째 정상적인 매출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매출이 아니고 세금 계산서가 교부되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된다. 부가세 과세될 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가의 몇 퍼센트가 10%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출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지만 매출로 보고 과세하겠다. 그게 바로 간주 공급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간주 공급에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재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개인적 공급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순서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보실 내용은 자가 공급이라는 건데 간주 공급의 첫 번째 자가 공급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자가 공급이라고 합니다. 지가 만든 걸 결론 지한테 공급한다. 자기 걸 자기한테 공급한다. 그걸 우리가 자가 공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세 번째, 타사업장 반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나오는 이 타사업장 반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면세 전용이라고 하는 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있는 사업장을 우리는 겸용사업자 혹은 겸업사업자라고도 합니다.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이 같이 있을 때 과세사업에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제가 좀 뒤쪽에서 학습하시겠지만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된다. 왜? 과세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부가세를 공제받은 게 있다라면
그 부가세 공제받은 걸 누군가는 매출세액으로 만들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과세 재화를 통해 생산한 재화가 있다면 이걸 실제로 팔고 매출세액을 납부를 해야 부가가치세가 똔똔이라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서로 대비되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데, 과세사업에서 만든 재화를 면세사업에서 쓴다? 그럼 면세는 나중에 매출했을 때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결론은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쓴다라는 말은 과세사업에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장에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과세사업에서 만든 재화를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걸 매출로 봐서 시가의 10%로 부가세 과세를 하겠다. 그게 간주공급의 첫 번째 면세사업 전용이고요. 같은 내용으로 과세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사용, 소비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사실은 면세사업 전용이나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내용은요, 저희가 앞쪽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실무 뒤쪽에서 학습을 한 번 더 하시게 될 겁니다. 단 오늘 우리가 기억할 건 뒤쪽에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앞에 이 종류 세 가지, 간주공급의 그 안에 첫 번째 일바에 자가공급이 있고, 이 자가공급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그리고 타사업장 반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 싶어요. 자, 마지막 타사업장 반출 보죠. 타사업장 반출은요, 사실은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직매장 반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게 되는데,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타사업장, 다른 사업장이죠.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을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직매장에 보내는 건데, 본사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직매장에 보내는 경우가 과세가 되냐, 혹은 이것이 매출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본사에서 만든 물건을 직매장으로 보내는 건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을 하라고 보낸 거지. 하지만 직매장에 보내는 건 타사업장 반출로 인식을 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것이 간주 공급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지금부터 나오는데, 타사업장 반출은 직매장 반출이라고 했고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광고 혹은 수리, 홍보 목적으로 직매장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뭐가 목적일 때? 판매 목적일 때만 과세가 되고요. 간주공급은 분명히 첫 번째, 조금 위쪽에 볼까요? 매출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시가의 10%로 과세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밑에 내려가면 직매장 반출은요, 판매 목적일 때만 과세가 되는데, 얘는 시가가 아니라 원가의 10%, 우리 부가가치세는 과세될 때 적극적으로 제가 늘 시가의 10%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시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직매장 반출, 바로 타사업장 반출입니다. 시가가 아니고 원가입니다. 그래서 얘는 과세 기준이 다르죠. 시가가 아니라 뭐다? 원가라는 거죠.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가 공급 안에 타사업장 반출은 유일하게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시가의 금액이 아니라 뭐의 금액으로요? 원가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간주공급이라 하면 매출이 아니고 세금 계산서 없이 시가의 10%로 과세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자가공급 안에 있는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은 판매 목적일 때 시가가 아니라 원가로 과세가 되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조금 덧붙여 보자면, 직매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직매장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직매장과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하치장인데 저희 지난 시간 수업했을 때 하치장에 보내는 건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직매장하고요. 하치장은 조금 다릅니다. 아니야, 조금이 아니고 많이 다릅니다. 차이점이 직매장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고 하치장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창고의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직매장으로 보내는 것 이건 사업장이 맞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치장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창고의 개념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건 사업장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치장에 보내는 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회계 관련, 세법 관련 자격 시험을 준비할 때도 간주 공급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재화를 직매장으로 반출하거나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굉장히 자주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다. 이건 과세를 해야 된다. 반대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과세가 되지 않는다. 단 직매장 반출에서 과세될 때는 시가가 아니라 뭐다? 원가다.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 직매장 반출은 원가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가공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도 얘기 드렸듯이 간주공급인 이 자가공급은 일반적으로 매출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시가의 10%로 과세된다라는 내용은 꼭 데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공급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보실 내용은 바로 개인적 공급인데 이 개인적 공급은 자기가 자기 사업 관련해서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본인의 사업에 쓰면 그건 자가공급이지만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에 사용, 소비하는 것을 개인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공급도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매출이 아닙니다.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는 된다. 시가의 10%로 얘기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생산하거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화를 개인적 목적에 쓰는데 작업복이나 작업모, 작업화,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와 관련된 재화 등 실비 변상적이다. 실제 비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즉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항목에 들어가는 직원들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개인적 공급의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냥 간편하게 살짝 눈팅만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슈가 되는 내용은 아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다음 보실 내용은 사업상 직면대. 또 얘가 또 이 아이가 또 굉장히 나 중요함 내게 나 관심 받고 싶어 이런 항목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업상 직면은 자기 사업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에 쓰면 자가공급, 개인적으로 쓰면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데리고 출발할 건 이 사업상 증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접대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접대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 현재는 기업 업무 추진비, 우리는 세법을 공부하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접대비라는 용어보다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맞는 거죠. 내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접대 관련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을 때 그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건데 매출 아닙니다. 세금 계산 발행 안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는 된다. 시가의 10%. 자, 내가 광고 선전의 목적이나 견본품은 과세 대상 아닙니다. 판매 목적이 아니어서 특별 재난 지역에 구호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로 보지 않겠다.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개인적 공급은 복리 후생비가 많이 해당되고 사업상 증여는 접대비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는 매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사업상 증여는 여러분들이 향후에 기회가 돼서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혹은 FAT, TAT의 실무 관련 자격시험을 응시하다 보면 실무 자격시험 문제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마지막 나눈 내용은 폐업 시 잔존재화인데요.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 부가가치세는 인세가 아니라 물세고 사업장 중심이죠. 자, 우리가 폐업 시 잔존재화 구분해야 될 게 포괄양도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셨는데 사업장을 하다가 망했어. 포괄양도한다? 사업장을 내가 누구한테 넘긴다 라고 할 때는 사업장은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양도는 과세되지 않지만 폐업은 사업장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폐업한 시점에서 남아있는 재화가 과세됩니다. 잔존 재화에 대해서 시가의 10%로 과세되는데 매출 아니죠. 세금계에서도 발행 안 됩니다. 하지만 시가의 10%로 과세된다. 그게 간주 공급이다라는 거죠. 폐업 시 잔존 재화가 실제 잔존 재화 과세될 때는 전제 조건이 매입할 때 매입세액이 공제받은 거고, 만약에 매입할 때 우리 회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이 발생 안 한 거니까 매출세액을 일으켜서 똔똔을 시킬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매입세액과 매입세액이 똔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폐업했을 때 잔존재화가 과세가 되는데 매입세액을 처리 안 했다라면 폐업한 재화에 대해서 잔존재화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폐업과 포괄양도는 달라. 많이 달라. 폐업하는 경우는 잔존재화의 10%로 과세가 되지만 포괄양도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 기준에서 부가세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기출문제 형태인데 재화에 뭐로 보는 거, 공급으로 보는 거, 결론은 과세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1번 증여세,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동산으로 이걸 우리가 조세 물납이다 라고 했고요. 사업에 포괄 양도하거나 양수, 폐업은 과세가 되지만 포괄 양도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담보도 과세되지 않고요. 문제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물으면 4번 폐업 시 잔존 재화가 되고 폐업했을 때 남아있는 재화, 잔존 재화에 대해서 시가의 10%가 과세됩니다. 하나 붙이자면 폐업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날짜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 답 확인해 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 역시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기의 우리가 만든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의 원료로 다른 사업장의 생산을 위해서 재화 생산을 위해서 쓰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판매용 휘발유로 이걸 팔아야 되는데 팔아서 부가세를 내야 매출세액이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야 나는 매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와 매출세액이 똔똔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대표자의 개인용 차량에 사용한다. 이게 우리 간주 공급의 기본적인 자가 공급이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3번 수선비로 대체하거나 4번 광고 선전으로 대체하는 건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수선비는 기계 수리, 우리 과세제와 생산에 사용하는 1번 내용과 유사한 경우고요. 4번은 광고 선전이나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고 판매 목적일 때 과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보다는 바로 앞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정리한 간주 공급에 대한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간주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간주 공급은 과세가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묻는 거죠. 단 사업자가 자기 생산이나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1번 면세사업에 쓴다. 면세는 원래 부가세 공제 못 받기 때문에 내가 부가세 공제받은 걸 면세사업에 쓰게 되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매출한 것으로 본다. 이걸 우리는 면세 전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객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무상 공급, 광고 선전이 아니다. 이건 접대 목적으로 볼 수 있게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 나와 있고 4번 사업을 위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 대상 아니죠. 자, 1번 면세 전용 과세될 거고요. 세금 계산서 없이 시가의 10%, 무상공급, 접대비 해당한다면 기업 업무 추진비 해당한다면 과세가 될 겁니다. 광고 선전 목적이 아니니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간주 공급에 해당하고요. 4번에 나오는 견본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지난 시간 과세 거래에 이어서 간주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중요한 내용은 반복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애매하거나 질문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페나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릴 겁니다. 질문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 저희는 공급 시기, 거래 시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의 세 번째 파트에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